안녕하세요. 지난 7일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인해 자동 폐기되면서 국힘은 내란 공범 정당임이 확인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우상호 전 의원은 이런 탄핵 과정이 급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위적으로는 그래도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빨리 옷 벗겨야 되는데라고 했다가 한 1시간쯤 후에 그게 맞지만 내가 지금 그걸 굳이 해야 이러고 있었던 것이라며 내가 찬성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상호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황당함을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고 하는 그 당위감은 알겠지만 계엄 선포하고 해제된 다음에 바로 다음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핵 찬성자들을 많이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헌정사에 엄청난 이 황당한 사건을 두고 급하게 안 움직일 수는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10표 정도의 의원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며 그래도 조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조금 시간을 국정조사 같은 걸 좀 하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국민들 캠페인을 좀 더 같이 병행했다면 탄핵 100%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호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힘 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음에도 이탈표가 절반가량 나와 한 번에 성공한 데 대해선 박근혜 때도 사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은 그 정도의 곱하기 100배쯤 되는 큰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당시에는 국정감사 그 다음에 국정조사, 특검을 거치면서 한 1개월에서 45일 정도 이분의 탄핵 사유들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알리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 속에서 보수 진영조차도 이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8년 전 박근혜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당시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걸 받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김병준 씨를 지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지명해. 그래서 거부했다라며 4월 자진 사퇴 그리고 6월 대통령 선거하자 이렇게. 그게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걷어찼다. 그래서 탄핵으로 간 것이라며 일종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상호는 민주당이 12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해서 14일 토요일 다시 표결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1차 시도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없다라면서도 1차는 도리 없다. 이거는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2차, 3차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봤으니까 충고를 좀 한 것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급하게 직무정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사는 이해하지만 국힘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란의 주범을 일단은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잖나. 그런데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고 싶어도 국힘 내부가 분열돼 있어서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써가면서 탄핵을 찬성하기가 어렵잖나라고 했습니다. 이는 국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니 박근혜 탄핵 때처럼 국정조사 실시 등을 비롯한 어느 정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도 아니한 생각 아닌가요?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윤석열 패거리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 2차 계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 위치에 있는 이상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패거리가 이대로 잡히기만을 기다릴 리 없기에 어떻게든 마지막 발버둥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곧바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탄핵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상의 영구집권을 꿈꾸며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총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분명히 보여준 상황 아니었습니까? 8년 전에도 계엄령 얘기가 돌았던 추미애 당시 대표가 총대를 메고 선제 폭로하면서 막아냈던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시민들이 계엄령 공포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국힘 금배지들이 일정 기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나 특검 등 진상조사는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잖습니까? 이미 내란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가 너무도 확실한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밝혀져도 되는 일입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8년 전보다 지금은 여유가 전혀 없는 훨씬 위중한 상황이란 겁니다. 국힘 입장대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 논하는 건 너무도 여유로운 거 아닙니까? 우상호는 8년 전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탄핵에 동참한 이들이 쏟아져 나온 데는 어느 정도의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은 그 전부터 사실상 분당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왕조시대를 연상케 하는 진박 타령이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졌고 이는 비박계에 대한 노골적인 공천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지의 위협을 느낀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은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을 일으키는 등 얼마나 당의 질서가 개판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도 일당마저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며 박근혜 책임론이 당내에서도 들끓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후로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가 박근혜 탄핵의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던 겁니다. 결국 바른정당으로의 분당까지 일어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국힘이 그때와 달리 객점이 심하게 잡힌 것인지 뭉쳐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계파 구분이 딱히 의미 있을 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해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또 탄핵될 경우엔 자신들의 입지 역시 크게 쪼그라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에 개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이라는 상대편에 강력하고 일 잘하는 리더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쉽게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치적 재기가 더욱 어려울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국정조사 등의 절차가 탄핵 사유 축적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면에서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이 정확히 다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박근혜가 최순실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그 직후 죽은 정부임이 확인은 됐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탄핵을 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더욱 진상을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엄령 선포 그리고 완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진입 그 하나만 하더라도 이미 실체가 확인되고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시간 끌고 할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시엔 설득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절차니 마음의 준비니 그런 걸 따질 여유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또 탄핵 부결이 되면 될수록 국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더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령 파문 직후인 지난 7일 토요일 국회로 쏟아져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시민들이 100만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전 모이던 인원의 10배는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탄핵이 진행될 14일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국회로 모여들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에서도 명백하게 국힘 지지율 폭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압박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상호는 조속한 탄핵의 대안으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국수본, 경찰에서 빨리 대통령 신병을 긴급 체포를 하고 그리고 빨리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라며 그래서 탄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걸리지 않느냐라고 우선 윤석열에 대한 빈신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우상호는 현재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자기가 실행했다고 고백도 했고 또 그 목적도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부하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것도 확인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되면 이게 내란 음모로 구속되는 것 아니냐라며 계엄 선포자인 윤석열의 구속 당위성을 주장한 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갖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빨리 윤석열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시키는 쪽에 수사권을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탄핵에 대해 국힘 이탈자가 분명히 늘 것 같다면서도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저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진행하되 오히려 검찰이나 국수본의 조속한 대통령의 인신구속을 촉구하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돕는 일이 지금은 가장 급한 일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우상호의 말대로 윤석열 일당에 대한 긴급체포가 당연하고 시민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지금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명백히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하고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확인됐고 그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상황에서도 황제 조사만으로 덮었던 그런 집단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나요? 우상호는 자신을 우나이퍼라고 지칭하며 자신을 마치 대단한 저격수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는데 정작 우나이브라는 호칭을 훨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옛적에 배운 그대로 정치공학적 사고에만 매달려 있으며 새로운 학습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으니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0년대에나 통했을 그런 사고방식으론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재기발 나래지고 있는 시민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충암파 내란 파문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군수통권자가 윤석열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힘 대표는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윤석열은 권한을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훈은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군통수권을 비롯한 비상계엄권 역시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거냐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지 않는 이상 헌법상으로나 법, 제도적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군통수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통수권과 함께 헌법이 부여한 국민투표 부의권과 조약 체결, 비준권, 애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권, 선전포고, 강화권, 대통령령 발안권, 긴급명령권, 공무원 임명권, 사면,
가명 복권 권한 등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권 역시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힘 쪽에서 제기하는 임기 단축을 비롯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책임 총리제니 나발이니 떠들어봤자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 2차 비상계엄 선포 문제와 관련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는 아직 군통수권자 지위에 있는 윤석열이에 대한 항명일 수 있으며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 비상계엄 선포 때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물음을 여전히 남기는 겁니다. 윤석열은 최후의 발악으로 북한과의 총격전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놈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일당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더욱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는 더욱 똥값이 될 것이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 중인 나라들까지 한국을 찾으려는 시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선 원화 환전을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